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안과 밖으로 신경 쓸 요소가 상당한데요. 오늘 박순혁 작가 모셨거든요. 어떤 이야기로 잘 풀어볼 수 있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굵직한 이슈가 이번 주에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피로도도 좀 높아지는 것 같고 주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함께 좀 나눠볼까요? 오늘 얘기는 이제 금융당국에 대한 이제 따끔한 회초리 되겠습니다. 이제 금융당국이 사실은 이제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공정성과 중립성을 좀 이제 상실한 모습을 많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PPT 하나 보내주십시오. 네, 나왔습니다. 예, 네. 그 비상계엄 이제 선포할 당시에 이제 경제에 좀 암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근데 이제 이때 무렵에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이 탄핵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낮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금감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명백히 위반한 발언이어서 좀 문제가 많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를 이제 지지한다. 이제 이게 그 해외 투자, 신평사 이런 쪽에서 이제 좋은 영향을 줄 거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는 거여서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좀 이제 그런 행동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비상계엄 이후에 사실은 이제 미 증시가 계속해서 특히 올해 들어갖고 좀 많이 나쁜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 취소되는 그 무렵에 그게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이제 그 전날 목요일은 뉴욕 증시가 나스닥이 2.61%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0.49%밖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그 복귀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증시 쪽에는 그 가능성이 높아지면 증시에는 오히려 좀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좀 이제 현재 작동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주에 이제 나스닥이 4% 폭락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도 한국 증시는 이제 마이너스 1.28% 이제 하락하는데 그쳤고 그 다음 날 1.37% 상승하면서 전날에 이제 하락폭을 완벽하게 만회하는 이제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비상계엄 그 이제 사태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짜가 이제 12월 3일 여기 이제 왼쪽 그 수직 막대 그래프 있는 이제 조시점이고요. 저걸 한번 보시면 그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일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는 지금 상승을 이제 금방 이 회복을 했고 그 이후에 상승을 지금 지속 중이어 갖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비상계엄 선포한 그날 기준으로 해서 한 15% 정도 지금 상승해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렵이 이제 최고치 2만을 찍었던 시점이고 그 이후에 올해 들어갔고 지금 급락하면서 한 15% 정도 좀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증시가 이제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한국 증시는 15% 올랐고 나스닥은 15% 떨어졌으니까 한국 증시가 이제 30% 미국 증시에 비해서 오히려 강세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부분은 되게 좀 특이할 만하고요. 아마 이제 금투세 폐지된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연말쯤에 이제 탄핵 정국의 연말 특수가 실종되고 있다. 한국 경제 더 꼬꾸라지나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과 연말 특수가 사라져서 이제 경제가 좀 심각한 위기에 좀 빠지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통계청에서도 이제 실제 연말 특수, 연말에 이제 소비가 많이 줄었다 하는 이제 그런 발표를 하면서 이제 뭐랄까 사람들의 심리를 좀 불안하게 한 바가 있는데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업 때문에 연말 소비 줄었다더니 한 달 만에 말 바꾼 엉터리 통계청에서
실제로는 작년 12월 달에 이제 계엄 여파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는 오히려 0.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에 따라 갖고 소비가 줄지도 않았고 주가도 올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인 목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자꾸 반대로 얘기하는 좀 이런 현상들은 좀 이제 지양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그 거래소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월 오브 아너라고 명예의 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 거래소에 방문한 이제 고위 정치인들이나 이제 관료나 이런 분들이 이제 방문하고 방문한 방명록을 적으면은 그거를 이제 신년회 같은데 이제 오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렇게 그 명판으로 해서 지금 이제 붙여 놓은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명판이 저기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내렸어요. 이거는 이제 한국거래소가 뭐랄까 좀 정치적 행위를 한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헌법상에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위에서 5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현판은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소송 이런 부분들에 지금 이제 걸려 있어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그 헌법상의 원리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 현판을 내리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죄가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탄핵 심판이 지금 통과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에서 탄핵 인용 절차가 이제 통과되자마자 현판을 내린 거는 저거 이 거래소에서 좀 이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좀 말씀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장 쭉 넘기시면 쭉쭉 넘기시고 쭉쭉 넘겨주시죠. 지금 이제 그 상법 개정 관련해 갖고 이제 증시 부양 때문에 상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크게 잘못된 겁니다. 상장돼 있는 주식은 상장돼 있는 주식 회사는 대략 한 2천여 개예요.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200개고요. 그러니까 2,200개 상장 주식에 해당되는 법률은 자본시장법이고요. 상법은 모든 회사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식회사는 40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2,200개의 회사에만 적용을 하기 위해서 상법을 건드린다고 하는 거는 아무런 상관없는 39만 8천여 개까지 같이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 얘기는 전혀 정치 부양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정치 부양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건드려 갖고 뭐 얘기를 해야지 상법을 건드리는 거는 너무 과하게 지금 건드리는 거다 하는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 민주당하고 이제 MBK 같은 사모펀드는 이제 상법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다른 MBK 관련해서는요. 예. MBK는 이제 당연히 상장 기업만 이제 인수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도 인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법을 고쳐야 자기들한테 유리하겠죠. 이제 뭐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주주 충실 의무 이게 이제 결국은 배임 소송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배임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김앤장 같은 이제 기업형 로펌들이 이제 특수를 누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이제 이 그 상법 개정 올라가 있는 게 이제 전자주총 의무화인데 이게 이제 전자주총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K보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프로듀스 101이나 프로듀스 48 같은 경우가 이제 이 투표 조작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K보팅을 써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주총에도 그런 뭐랄까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게 전자주총으로 의무한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좀 두려운 좀 그런 상황이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장. 재계 입장에서 있는 예, 다음 거고. 장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작년 24년 11월 12일 날 이제 헤럴드 경제 사설 내용인데 이재명 그 전장으로 보여주십시오. 예, 이재명 그 당 대표가
상법 개정보다 먼저 기업 배임죄 폐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계 쪽에서 얘기도 주장도 그겁니다. 이제 상법을 고치려고 하면 그 이전에 배임죄를 먼저 건드려야 된다. 배임죄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저기 기업 산업계 쪽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이 얘기는 이복현 금감원장도 작년에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배임 문제 때문에 배임죄가 있는 상태에서 상법이 개정이 되면은 기업들 이사들이 이제 이 각종 배임 소송 이런 부분 때문에 감옥에 간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를 금감원장이 작년에 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을 싹 바꾸고 있어요. 이제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금감원장도 그렇고 지금 말을 바꾸고 있거든요. 기업 배임죄 관련해서 전혀 손도 안 대고 상법만 개정하는 거는 그거는 뭐랄까 이제 산업자본에 비해서 금융자본한테만 이제 큰 무기를 하나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좀 위험한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복형 금감원장이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법, 특별배임죄 폐지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이제 작년 6월 달에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지금 배임죄도 폐지가 되지 않았는데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안 하면 지금 이제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좀 너무 정치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금감원장은 사실은 이제 금융감독의 역할이 있는 거지 제도는 금융위원장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월권하고 있는 거여서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이제 아니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독일, 일본도 배임죄 있지만 한국은 적용 범위 넓고 가중처벌되고 있다. 이제 이게 국제적 기준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제 지금 산업계에서 배임죄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이복현 원장이나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배임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법상의 일반 배임, 그다음에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되어 있고요. 상법상의 특별 배임도 10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징역이 되게 길어요. 근데 미국, 영국의 경우에는 배임죄 규정은 없고요. 형법상에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 이제 뭐 사기죄나 그다음에 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를 좀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임죄가 있지만 이거는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꾀할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가했을 때만 해당이 되고 경영상 판단일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네. 일본의 경우에도 손해를 가할 목적이 인정돼야 목적 범위 돼야지 형사처벌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배임죄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제 그 이복형 원장께서 이제 작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의 배임죄는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저거부터 고쳐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그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거 너무 좀 과한 걱정은 하지 않냐. 이제 뭐 배임죄가 뭐 몇 명이나 걸리겠냐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오지만 29년부터 23년까지 매년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가 2,000건이 넘습니다. 네. 예, 이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심각한 위협이고요. 다음 장. 최근에 이제 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이게 MBK 문제를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MBK가 고려안을 인수할 때 뭐부터 했냐면은 각종 배임부터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MBK가 최은범 고려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고 하는 일들이 쭉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월 7일 날 고려안이 유증 발표했다가 철회했을 때 일반 주주들이 이제 이 관련해서 배임 소송을 건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상법이 개정되면 그러면은 앞으로 유상증자 할 때마다 이거 소송 걸려갖고 내가 배임죄로 감옥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유상증자라는 제도는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삼성 SDI가 급하게 2조 원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상법 개정하게 되면은 그 상법 개정되기 전에 이거를 이제 빨리 유상증자 안 하면 상법 개정되고 나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저런 식으로 소송이 들어와서 이사들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 그 이전에 이 유상증자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금감원이 삼성 SDI 유상증자를 중점 심사 1호로 선정해서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월권입니다. 금감원은 이런 권한이 없어요.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겁니다. 금감원이 지금 유상증자 중점 심사 제도라는 제도 자체를 시행하는 거를 당장 중단해야 되고요. 금감원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 기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흔들 만큼 민주적 정당성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않은 이제 조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판국에 삼성 SDI 2조 원 관련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판국에 중국 비아디는 유상증자로 8조 원대 실탄을 확보해서 그거 갖고 지금 열심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GM이나 뭐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 자동차 기업들로부터 이제 수주가 있었지 않나요? 네. 이게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아니 GM에 배터리 만들어서 납품하려면 공장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상증자 못하게 하면 무슨 돈으로 공장을 짓죠? 아니 금감원이 대신 지어줄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이 중국 2차 전지 산업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네. 성장 산업들이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자금 그렇습니다. 조달이 어려워지니까. 예, 실제로 작년에 유상증자가 61%가 줄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얘기하는 게 유상증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가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작년에 유상증자가 61% 줄었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나라만 빠졌어요. 유상증자하고 주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그 데이터를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가 부양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금감원에서 컨트롤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한민국의 이제 민주적 질서를 심하게 해치는 지금 발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급히 시정돼야 되는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3년 9월 달에 국회에 이제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금융당국이 지금 대한민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당국,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국회를 포함한 각종 정부 기관의 경우에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 등 정당한 권한 위임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반면에 금감원은 정부 기관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무자본 특수법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거래소는 그 증권사하고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공동 각출해서 만든 그냥 민간 기업이에요. 주식회사예요. 네. 근데 이 기관들이 이런 민주적인 정당성이 없는 기관들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좌지우지하는 거는 이거는 민주적 정당성에 크게 위배되는 거고 마치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같은 시스템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장 한번 또 넘겨주시면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매경 이코노미에서 그 유상증자 중점 심사 제도 관련해서 시끌시끌하다. 금감원 설명에도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유상증자 허가제로 가능할 가능성. 실제로 지금 유상증자 허가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금감원이 무슨 권한으로 유상증자를 허가하고 말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유상증자 그 이제 서류에 글자가 제대로 잘 기재되어 있는지 그 안에 이제 뭐랄까 내용 확인들. 내용만 네, 확인하면 되지 이제 오탈자나 그냥 보면 되지. 아니 금감원이 와서 이제 삼성 SDI는 이 회사는 유상증자에서 이제 이전 투자하면 기업 가치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통과. 금량은 이 돈 갖고 유상증자 해갖고 이제 해봐야 기업 가치가 상승 못하니까 유상증자 하지 마라고 금감원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뭐 그다음에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뭐랄까 그 삼성 SDI의 최주선 사장이 이런 얘기하네요. 유상증자 인내심 갖고 응원해달라고 주주들에게 호소하는 최근에 그런 이슈도 있는데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성장하려고 하면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그 창구를 막는 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오늘 박순혁 작가와 대담한 대담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